지금 국립외교원에 와 있는데요. 두둥! 저희가 오늘 신안보 분야의 전문가이신 분들을 지금 한번 인터뷰하러 왔습니다. 바로 신안보 전문가이신 송태현 교수님과 유준규 교수님입니다. 와! 지금 바로 만나러 가보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오파랑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신안보 포럼이랑 그 다음에 사이버 안보에 대해서 인터뷰를 진행할 김다인. 네, 송태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립외교원의 외교안보연구소 연구소 송태은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지금 여기에서 외교 정책, 외교 전략, 그리고 사이버 안보를 비롯해서 신안보 이슈들, 그리고 글로벌 커뮤니케이션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들어보니 이 지금 2021년 트렌드에 완전히 네, 핫 이슈만 다룹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신안보의 개념과 연구 대상으로서의 매력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신안보와 대비되는 전통안보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신안보가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매력적인지 굉장히 쉽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전통안보에 대한 연구는 주로 국가 간의 어떤 군사적인 갈등, 무력 분쟁, 죽이고 살리고 이런 이슈들을 다루고 있죠. 그리고 또 초점도 주요 행위자로서 국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신안보 이슈는 사이버 위협, 그 다음에 신기술의 다양한 문제, 가짜뉴스, 이런 정보 커뮤니케이션 문제도 다루고요. 그리고 이제 감염병과 같은 보건 문제, 기후변화 문제. 그래서 이런 아주 많은 이슈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신안보 위협의 성격은 무력 사용과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전통안보는 국가가 주인공인데 비전통안보 위협의 경우에는 해커, 테러리스트 같이 비국가 행위자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당연히 국가도 이제 사이버 위협과 같은 경우는 국가도 그런 위협의 주요 행위자이기도 하지만 거기에다가 더 재미있는 거는 로봇이나 기술과 같이 또 혹은 신종 바이러스와 같이 비인간도 이 비전통 안보 위협의 주요 주체로서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신안보 위협에서 다뤄야 하는 문제는 굉장히 복잡하고요. 그리고 국가 혼자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국가와 함께 문제 해결을 해야 하는 거버넌스, 이 이슈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고요. 또 정부 혼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민간 전문가라든지 기업이라든지 또 우리 같은 시민사회, 이런 민과 관의 협업, 이것이 굉장히 문제 해결에 있어서 중요하고요. 또 집단 지성, 이런 부분들도 중요해집니다. 많이 다르죠? 네. 사이버 안보 위협이 세계적으로 중요하게 됐는데 이러한 배경이 궁금합니다. 네, 그 배경은 아주 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이버 안보 위협이 증가하게 된 데는 당연히 인터넷이 출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그리고 인터넷이 대중화되고 인터넷 네트워크가 전지구적으로 확장을 한 것이 이 모든 문제의 출발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 가짜뉴스와 같은 가짜뉴스, 허위 조작 정보, 허위 정보, 이런 문제들도 전 세계적인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가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새롭게 나타난 문제입니다. 근데 지금은 거의 모든 정보 교환,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커뮤니케이션이 다 온라인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바로 온라인 공간에서 그런 가짜뉴스나 허위 조작 정보들이 퍼질 수 있는 건데요.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가짜뉴스의 고도화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만큼 진짜 이제 신안보의 중요성이 이만큼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세계 신안보 포럼이 주최될 예정이에요. 그러면 이 포럼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이제 어떤 성과가 이루어지는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신안보 분야는 아주 다양하고 새로운 기술의 출현들, 새로운 기회도 많고 그리고 문제도 많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새로운 기회든 문제든 굉장히 예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들이 이 분야를 다룰 규범을 놓고 예를 들어서 이익이 걸리는 경우에 서로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사이버 안보도 마찬가지고 기후변화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킬러 로봇, 자율무기, 이런 분야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렇게 같이 해결해야 하는 종류의 문제들이 너무 많고, 그런데 이제 이러한 논의들을 할 국제적인 장들은 또 그렇게 많은 것만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번 포럼이 중요한 건 우리나라 외교부가 처음으로 개최하는 신안보 포럼, 그러니까 신안보에 대한 이슈를 종합적으로 다루는 포럼이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웹사이트 들어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이슈들이 다양합니다. 보건 이슈도 다루고요. 그다음에 사이버 안보 이슈도 다루고, 그리고 이제 신기술, 세계의 대표적인 핫한 이슈들을 모두 조명한 인사들이 모여서 토론을 하게 됩니다. 전문가들이 어떤 생각들을 하고 어떤 방향으로 이 분야가 해결되기를 혹은 발전하기를 얘기하는지 여러분들 굉장히 귀 기울여서 들여보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파랑 여러분. 김다인, 이은정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기소개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국립의료원의 국제법센터에 있는 유중현 교수라고 하고요. 제가 주로 담당하는 것은 이제 신안보 중에서 특히 신기술 쪽, 그러니까 사이버, 우주, 그다음에 AI 관련된 거버넌스나 규범 관련된 이슈를 담당하고 있고요. 관람에서 반갑습니다. 국경 윤리가 없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제협력이 중요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현재 국제사회 논의 동향은 어떤 수준인지 궁금합니다. 일단 말씀하신 대로 신안보 전반은 물론 사이버의 위협과 관련된 안보 위협과 관련해서는 이 부분은 이제 초경제적이고 그리고 즉각적이고 동시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일국적 한 국가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국제 협력을 하기 위한 특히 사이버의 경우에는 현재 유엔이나 지역기구, 그다음에 양자 협력처에서 다양한 협력 기제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신안보 포럼 같은 국제회의 경우에서는 항상 제가 보기에 국가 간 격차에 대해서 항상 되게 필두로 나오더라고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예,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요. 이런 역량 격차라는 것은 사이버의 국제협력의 세 가지 필라라고 할 수 있는 신뢰 구축, 역량 격차, 규범 형성, 요 세 가지가 맞물려서 이렇게 일어나야 되겠고요. 그러니까 지역 차원의 동아시아 지역 관련된 신뢰 구축 조치, 그리고 신뢰 구축 조치를 이행할 수 있는 저희가 이제 ICT 강국이니까 그런 국가들에게 전자정부나 이런 사이버 인프라를 이렇게 잘 설치를 해주고, 그 경우에 따라서 이제 설치를 넘어서 관리, 보안이나 이런 시스템도 관리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저희가 역량 방어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비단 이제 아시아 지역을 넘어서 이 사이버 위협의 특성이 아프리카가 됐건 유럽이 됐건 또 중남미가 됐건 다양한 형태에서 이게 공격이 들어오고 위험이 노출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간 역량 격차를 줄이는 데에도 우리가 지금 굉장히 관심을 갖고 추진, 검토 중에 협력하고 있는 그런 거예요. 11월 16일에서 17일까지 1차 신안보 포럼이 개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럼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어떤 논의 성과가 기대되는지 말씀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사실 소규모의 전쟁은 있지만 실제 국제사회를 위협하는 것, 특히 우리나라에 위협하는 이런 환경 문제, 팬데믹, 사이버 위협들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이슈들은 우리나라가 국제사회를 주도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이런 포럼이라는 부분들이 간헐적으로 열리는 것들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렇게 포괄적으로 신안보 전문 주제만을 가지고 이 포괄적으로 하는 이런 회의는 아마도 이게 실질적으로는 전 세계에서 최초라고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한국의 신안보에 대한 역량, 그리고 글로벌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신안보 이슈를 주도하고 또 준비하고 연대를 이렇게 형성하는 거에 한국이 이런 그러한 역량이 있다는 걸 인정했기 때문에 또 이런 신안보 프로그램에 다 참여해서 이런 회의들 그리고 구체적인 성과들 또 논의들을 또 주도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주 굉장한 한국의 소위 커뮤니티하고 이를 대비해서 향후에 신안보 분야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이 있는 데서는 진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잘하는 국가다라는 거를 사실 전 세계 차원에서 인정받는 계기일 수도 있겠죠. 신안보 분야에 대한 한국의 역량을 진짜 잘 보여줄 수 있는 포럼에 대한 설명이었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저희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 감사합니다.